세 번째로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형성이 되는 결합입니다. 보통 분자를 형성할 때 사용이 되는 결합이고 예외적으로 18쪽 원소는 단원자 분자, 즉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 한 개 자체가 분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고 분자인 예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등등은 결합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분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에 서로 공유가 돼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고 갈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즉 B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원자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입니다.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점 두 개가 선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점 두 개를 연상을 하면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도 이게 선 하나로 그려져 있지만 이 선 하나가 점 두 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 과정 보겠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 얻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자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유 결합은 일종의 전자를 얻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거는 전자쌍을 공유한 거랑 일맥상통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원자의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이제 18쪽 원소와 동일해지지 않긴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고 이 내용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 규칙에 대해서는 이 파트에 대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형성 과정, 이제 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물에서 산소는 전자를 2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 전자 1개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이렇게 결합을 하면 18쪽 원소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산소 하나씩 내놓고 또 이제 수소도 하나씩 내놓습니다. 그러면 결합을 하게 돼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 형성이 되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형성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18쪽 만족, 얘도 18쪽 만족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산소는 1, 2, 3, 4, 5, 6, 7, 8 해서 18쪽 만족을 하고 수소는 1, 2, 1, 2 해서 또 18쪽 만족을 해주게 됩니다. 수소는 얘를 만족, 산소는 얘를 만족하니까 모든 원소는 18쪽 동일해지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외사항 보겠습니다. 비금속이 아닌데도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인데 금속인 베릴륨은 2족 원소 중에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그 껍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인 붕소도 13족 중에서는 껍질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핵과 최각전자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금속은 아니지만 전자를 잃는 대신에 공유, 결합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인 규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결합을 형성합니다. 공유도 아닌 것이 이온 결합도 아닌 것이 그 언저리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매한 거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기 원소는 수소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헬륨은 18쪽이니까 결합 안 하니까 수소만 보면 되는데 수소의 공유 전자쌍 개수는 한 쌍입니다. 한 번만 결합해야 헬륨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주기는 무조건 옥텟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개수는 8 빼기 원자과 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NOF 지금 2주기 원소 보시게 되면 탄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4, 5, 6, 7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
전자쌍 수는 8 빼기 얘를 해야 되니까 4, 3, 2,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원자과 전자를 공유 전자쌍에 다 쓴 건데 질소, 산소, 플로린은 차이가 납니다. 내가 가진 건 5, 6, 7이지만 옥텟 규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개수는 3, 2, 1로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주기부터는 옥텟을 만족할 수도 있고 확장된 옥텟을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옥텟 만족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중금속이니까 얘를 보게 되면 인, 황, Cl 이렇게 되는데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개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는 3, 2, 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 5, 6, 7이지만 옥텟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3, 2, 1로 개수 줄어든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3주기부터는 확장된 옥텟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보다 더 많은 결합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에서 5까지 결합할 수 있고 얘는 2에서 6까지 결합할 수 있고 얘는 1에서 7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 전자쌍 수가 2는 3개에서 5개 사이, 황은 2개에서 6개 사이, 염소는 1에서 7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3주기 이상의 원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3주기이기 때문에 옥텟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면 얘까지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옥텟에 의해서 제한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거 이상으로 못 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이 내가 가진 건 5개인데 막 내가 7개 내놓고 이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내놓는 것만 맥시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 규칙, 즉 옥텟에 제한을 안 받게 되면 자기가 가진 거 전부 내놓는 가지가 맥시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파트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 보겠습니다.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과 전자는 5, 6, 7이지만 옥텟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8 빼기 원자과 전자를 하면 3, 2, 1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자기 스스로 결합한 것만 나오게 되는데 이 결합 횟수가 반드시 동일한 원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한 번이니까 논외로 하면 이렇게 3번 결합하고 2번 결합하는 걸 반드시 똑같은 애한테 3개 다 주고 반드시 똑같은 애한테 2개 다 주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애한테 3번, 똑같은 애한테 2번 다 줬는데 이거를 뭐 1 플러스 2 해서 다른 애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뭐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뭐 다른 애한테 다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를 다 똑같은 애한테 줄 필요도 없고 그냥 1 플러스 1 해서 A 하나, B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만 보고 이제 모두한테 몰빵해서 줘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3번이나 2번만 채우면 되지 누구한테 주고 뭐 1번, 2번을 나눠서 주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아마 연습을 많이 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결합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중, 2중, 단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결합은 결합 1번 한 거, 2중 결합은 결합 2번 한 거, 3중 결합은 결합 3번 한 건데 4중 결합은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중 결합과 3중 결합을 합해서 다중 결합이라고 지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7번째로 성질 보겠습니다. 먼저 녹는 점입니다. 방향만 다르고 온도는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녹는 점과 어느 점은 똑같다고 표시를 했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수용의 상태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는 이온과 마찬가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탕이나 포도당 등은 바로 공유결합 물질인데 이 공유결합 물질들이 물에 녹는다고 해도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네들이 대부분 전도성이 없다고 했지 모두가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성이 있는 일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연은 앞에서도 나왔는데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는 결합을 총 4번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당 총 4번 결합할 수 있는데 흑연은 3번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남은 한 번의 결합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흑연은 고체죠. 우리가 샤프심, 연필심 딱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도 전도성이 존재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앞에서 나왔었는데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소 한 개당 결합을 4번 다 했습니다. 즉 남아있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성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합 방식에 따라서 흑연은 전도성 있음, 다이아몬드는 전도성 없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로제나 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과 그리고 나머지 음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도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할로제나 수소는 할로젠 플러스 수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HCl, HBr, HI 등등등 이렇게 다 존재하고 HF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할로제나 수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것들 다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전도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음이온은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등등등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는 얘인데 얘는 우리가 염산이란 표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수소나 이온, 즉 OH- 생성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도성이 존재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수소나 이온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이제 수용액이니까 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물을 이용해서 수소나 이온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도성 있는 예시까지 해서 공유결합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